응천부 7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4장 남경 응천부 7화. 어두운 복도를 지나고 있는 이건에게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이는 매우 강렬한 빛이었다. 이건도 잠시 이 빛으로 인해 눈이 부셨고 그는 눈을 찰나 감았는데 녀석 화섭자의 천배에 밝기인 병력문의 화섭광을 어디서 구한 거야? 이 물건은 병력문에서도 일절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물건이건만. 쇠액 휙 이건을 향해 쾌속하게 질주하는 것이 있었으니 이것이 사람인지 물건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빛과 같이 돌진하여 꼭 날아오는 물건이 전광석화와 같이 보였다. 제법이네. 그동안 내게 닥친 기관이 30여 개가 넘는 기관이었지. 981방의 조직이 이곳에 잠입하더라도 태반이나 죽었을 것 같구나. 하지만 녀석아, 너의 수는 이미 나에게 완벽하게 노출되었으니 쇠액 휙 결국 빗무리를 뚫고 날아온 이것은 이건과 부딪힐 찰나 이건은 아주 호련히 사라졌고 이건의 자리를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휙 적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우당탕탕탕쿵 철퍼덕. 이건에게 날아왔던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그는 이건에게 날아왔지만 목표물을 잃어서 그런지 급하게 멈추려 하다가 그만 모양 빠지게 넘어진 것이다. 이건이 사라진 자리에서 황금빛 빗무리가 일직선으로 그어지더니 이 빗무리가 점점 넓어졌고 그 황금색 빗무리에서 걸어나온 인물이 있었다. 저벅 바로 이건이었다. 이건이 빗무리에서 걸어서 나온 직후 황금색 빗무리는 순간 사라졌다. 저벅 황색 누벼 만든 속옷을 입고 있는 자 앞에서 이건은 멈췄다. 일어나라. 난 내가 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황색 옷을 입고 있었던 인물은 급하게 튕겨 일어나 이건을 향해 은빛 소도를 뻗었고 그의 가슴팍에 찔러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매우 유연하고 신속 정확한 출수였기에 이는 매우 계산된 행동이라 짐작되었다. 하지만 이자는 상대를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으니 당연수순. 이거는 상대가 찔러 들어오는 우수를 잡고 허리를 구부리며 좌측으로 틀었고 상대는 너무도 가볍게 몸이 회전하여 바닥에 내동댕이 쳐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하였다. 쿵! 누가 봐도 매우 큰 고통이 밀려왔을 것이지만 황색 옷을 입은 인물은 약간의 신음만 할 뿐이다. 그리고 투하! 넘어진 자는 가벼운 신음을 내고 연속해서 고개를 이건 쪽으로 제친 후에 무언가를 뱉어내었는데 휙! 팅팅팅. 하지만 이거는 어떠한 요동도 하지 않았고 그저 상대가 뱉어낸 무언가를 그냥 맞아버렸는데 그러나 이건이 어떤 인물인가. 그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지만 외부의 위협 앞에 자연스럽게 호신강기가 발동되어 상대의 위협이 그의 신체를 뚫어내지 못하지 않는가. 결국 상대의 입으로부터 날아온 예리한 여러 개의 침은 바닥에 떨어져 내렸고 에이! 이판사판 같이 죽자. 상대는 일어나자마자 이건을 꽉 껴안았다. 어라, 경력이. 징그럽다. 떨어져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구나. 무적도수. 내 벼루를 알고 이거는 내가 공부해 경력을 일으켰고 그의 두 팔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며 공중에 매달린 꼴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으니 무적도수는 무기력하였고 꼭 육점에서 파는 고기처럼 매달렸다. 바로 절대 한거할 수 없는 이건의 절대직이 능공선물이었다. 녀석아, 상대를 봐가며 까불어야지. 넌 어떻게 된 것이 하나같이 절기가 사파하우문도의 허접한 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냐? 그래도 마지막에 절기는 양패고 상하려는 자폭공을 익혔구나. 그러나 너의 절기로는 그렇게 짜내도 나를 결코 죽일 수 없다. 일단 가르침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야 내 녀석의 몸과 혀가 스스로 녹아 얘를 갖추어 나에게 순응하겠다. 나는 뻣뻣하고 교만한 혀를 매우 싫어하거든. 무적도수의 얼굴은 매우 다부진 사각이었으며 그의 입은 한 일자로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거는 이자의 본심과 성향을 알았으니 다른 사람의 뜻에 순순히 응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내 녀석의 무공 수준이 동네 양아치 수준으로 경력은 사용하지 않겠다. 자, 가르침의 시간이다. 헉! 헉! 이거는 단순하게 우수를 뻗었고 무적도수의 배를 가격했다. 무적도수의 커다란 눈은 이건의 구타 때문에 커질 대로 커졌으니 자칫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허허, 어찌 무공을 전개하지 않아도 이건이 손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무적도수의 몸을 두드릴 수 있더란 말인가. 퍽퍽퍽퍽퍽퍽퍽퍽퍽. 그르륵 제길 광신도수공 어떻게 나의 절개를. 무적도수는 걔 거품을 물었고 이건의 출수를 보며 그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말했으며 그는 그저 공중에 매달려 이건에게 폭풍구타를 맞았으니 결국 무적도수는 움직일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구타의 거품을 물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 녀석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의식을 잃으면 곤란하지. 팍팍팍팍팍팍팍팍. 이거는 좌수로 무적도수의 혈도를 두드렸는데 무적도수는 기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의식을 차렸다. 아하. 무적도수는 이건이 구타한 여파로 고통이 밀려왔다. 좀 전에 맞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지금은 심각하고 매우 깊은 고통이 뼛속으로부터 느꼈으니 이놈 그렇게도 아프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도둑질을 해서 쓰겠느냐? 내 놈의 도둑질로 물건과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심적 고통을 당했겠느냐? 자, 지금 경험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휙! 퍽! 아! 무적도수의 절규는 회랑복도에서 울리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멀리까지 울리며 퍼져나갔다. 그는 이건의 말에 절망했고 해부로부터 깊이 올라오는 포기로 인해 이건의 구타가 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고통을 그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퍽퍽퍽퍽퍽퍽퍽퍽퍽. 결국 또다시 기절했군. 팍팍팍팍팍팍팍팍팍. 학. 무적도수는 기절했지만 고개조차 숙일 수 없었고 다만 이건이 다시 혈도를 두드렸으니 그는 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게 되었는데 그는 무려 한 시즌 동안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한 시즌 동안 무려 10번의 기절을 반복했으니 더는 제발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멈춰주시면 좋겠어. 아직도 혀가 굳었군. 아니, 퍽. 아, 알겠습니다. 대인, 알겠습니다. 비로소 이거는 구타를 멈추게 되었다. 그래, 그렇다면 자세는 된 것 같군. 어차피 영웅이와 약속한 시각도 되었으니. 스스스스, 쿵! 뭐 하느냐? 공중에 매달린 무적도수는 바닥에 떨어졌고 무적도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꿈틀대었는데 이거는 그를 보며 또한 음성으로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 무적도수는 극한 고통에도 기계처럼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았다. 좋아, 내가 순순히 응했다면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네, 대인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속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 바로 이거지. 하지만 지금 이곳 도수대전은 우리 영웅회가 이미 정리하고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은 내가 모두 부셔놓았기 때문에 영웅회 무사들은 이미 도화원으로 진입했구나. 아니, 어떻게 도화원으로 들어가려면 이곳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오늘 길에 벽으로 막혀있는 곳을 내가 뚫어내었지. 도화원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었으니 말이다. 역시 정말 내 앞에 계신 분은 참으로 신인이구나. 내가 신과도 같은 일을 건드렸어. 도망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수였는데 그동안 모은 재물이 하도 아까워서. 그렇구나. 때론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탐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탐욕에 물들면 가장 쉬운 살이 판단도 되지 않아. 삼도천으로 건너기 일수인 경우가 허다하지. 네? 내 녀석이 생각하지 않았느냐? 재물이 하도 아까워서 나에게 덤벼들었다고. 헉!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십니까? 녀석, 일단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다. 내 녀석은 왜 하우문에서 나와 이 고생을 하는 것이냐? 아,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하우 숙생의 과정에 있습니다. 마교 교주가 천인대전을 하는 것과 같이 소림사의 무승이 수양을 목적으로 쌀공양의 길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냐?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진정한 하우문주가 되는 길에 수련 중입니다. 역시 하우문은 다른 문파와 달리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도를 추구하는군. 좋다.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 놈이 사리사욕에 의해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선처하지. 이곳을 내줘야겠다. 네? 이곳을 비우란 말이다. 너만 빠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나가서 하우숙생해라. 그것은 녀석 말이 많구나. 내 놈이 어떻게 마교의 자뻑공을 익혔는지 차차 알면 되겠고 내 녀석의 마지막 수로 본다면 두 다리를 부러뜨려 평생 불구가 되도록 해야겠지만 오늘은 참겠다. 일어나라. 저는 대인의 말씀을 좀 더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적도수의 오른쪽 귀를 잡아 끌었고 무적도수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일어나 이건에게 끌려간다. 이때 이건은 좌수로는 그의 귀를 우수로는 팔을 올려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 그의 팔이 지나간 자리에는 신비로운 황금빛이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이 된 후 바로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빛 속으로 이거는 무적도수를 잡아 끌어 들어갔으며 다소 어두운 회랑은 이제 아무도 없고 천장에 달리 야광주만이 그 빛으로 비추고 있었고 금능 제마방 장원.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건이 소주 구마문을 해결할 때 진눈깨비가 내렸지만 지금 내리는 금능의 눈이 오로지 눈만 내리는 첫눈으로 보였다. 당나라 건물이 질비한 이곳은 금능 제마방으로 바로 영웅회에서 중원전국에 운영하는 포목점 중 하나였다. 약 100여 개의 건물동은 당나라식 건물로 조금은 투박하지만 매우 웅장한 모습을 만들고 있었으며 이곳에 내린 눈은 건물과 장원을 더욱 고풍스럽게 만들었다. 정원 황석정의 건물과 잘 어울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희대의 절세 미남자 이건이었다. 이건은 뜨거운 찻잔을 들어 갑에 한 모금을 마셨다. 내려놓은 찻잔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건은 무언가 생각하는지 장원 너머 먼 산을 보며 사색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이때 뽀드득 한 인물이 황석정으로 다가왔고 그는 정자 계단에 서서 허리를 조아린다. 공의사 부주독 백리대인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모시게. 잠시 후 이건에게 허리를 조아렸던 인물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며 그는 이건이 앉아있는 탁자로 걸어가 이건의 맞은편에 섰다. 이건은 이를 보고 일어났다. 어사대부를 보오. 부주독 백리성은 허리를 조아리며 이건에게 폭언하여 예를 표했다. 백리성은 관원이었지만 이건의 신분이 강호 무리민으로 인식하고 이건에게 강호 무림의 예를 표한 것이다. 이에 이건 또한 폭언하며 응대했다. 백리 대인을 뵙습니다. 이건은 짙은 미소를 지었고 백리성은 조금 흠칫했다. 백리 대인은 자리에 앉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허허, 군주께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절세 미남자라니. 이런 군주의 방심을 흔들기에 충분하구나. 백리 대인이라면. 네, 맞습니다. 저는 바로 무림 5대 세가인 장사 백리가의 성이라 합니다. 오, 그렇다면 가주의 바로 아래 동생분이 아닙니까? 허허, 어사대부께서는 강호사정 또한 잘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중원전장에서 공무를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세가의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가주의 의뢰를 한 5년 전에 도와준 적도 있군요. 생마열사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비록 녀석을 놓쳤지만 녀석은 확실히 그때 죽었지요. 비록 녀석의 정기를 뽑아먹은 녀석이 지금도 살아있지만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세가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사대부께서는 정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백리대인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주께서 일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영웅이의 부해주가 따로 사신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십니다. 이건은 백리의 성의 말에 그의 두 눈을 지그시 보았고 백리의 성은 이건의 두 눈을 보다가 불편한 마음에서 바닥에 있는 애꿎은 닭이를 보았다. 차를 한 잔 드리죠. 네. 이건은 잠시 백리의 성을 보았다. 작금의 응천부는 실성과 비선의 대치와 야합과 묘력이 난립하여 이전 투구, 풍전등화의 형국이었다. 이건은 다른 사람과 달리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대결을 이끌어가지 않으려 하였다. 그래서 지금 백리 성이 어떤 인물인지 살피고 있었는데 그의 심한은 백리 성을 발가벗겨 판단하고 있었다. 주르륵. 이거는 찻잔의 가배를 따라주며 말한다. 백리성, 그대는 과연 누구의 사람입니까? 이건의 말에 백리성은 순간 뜨끔하였고 이건의 물음에 가슴이 철렁했으니 무슨 저는 홍무제 폐하에 그것은 그대가 낮에 활동하는 관원의 신분이고 백리성은 찻잔을 받아 자기 자리 앞에 이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였으며 그는 매우 긴장이 되었는지 손가락을 탁자 위에서 차례로 두드리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